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유방암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꼭 우리가 필요한 도대체 유방암의 원인은 무엇이며 예방은 가능한지, 그래서 유방암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만 요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좀 조아려 보겠습니다. 유방하면은 우리 몸에서 선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선장기 하면은 갑상선도 선장기죠. 또 이 타액 분비하는 것도 선장기고요. 췌장도 선장기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 간장도 선장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 유방도 선장기 중에 하나로서 그 조직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하며 참 섬세한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유방암이 2000년도에 와서 그 빈도가 얼만큼 증가했느냐 하면은 7명 중에 1명이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단을 받지 않고 잠재적으로 지금 암이 자라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단 받은 사람이 이 2000년도 Y2K 그 해에 7명 중에 하나. 그러면 전에는 얼마였었는데요? 전에는 1990년도에서는 12명 중에 하나. 그러면 불과 1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놀랄 정도죠. 많은 책자에서는 유방암을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 factor,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천연치료에서는 유방암의 원인이 이런 것들이다 하면서 리서치해서 발표하시는 분, 리서치 하시는 분들, 과학자들 이런 분들의 연구 발표를 수집해 보면은 대략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첫째로 우리 몸에서 유방하면 선장기이면서 지방이 참 많고 아주 섬세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와 비슷한 장기가 남자에게 있는 어떤 것인지 짐작하십니까? 전립선입니다. 전립선과 유방은 현미경상에서 조직학적으로 참 비슷하면서 물론 여러 다른 것들이 원인으로 추궁되지만 지방 중에서도 동물성 포화 지방, 그 다음에 정제한 식물성 지방, polyunsaturated fatty acid. 요즘은 정제한 식물성 기름이 얼마나 정제를 심각스럽게 했고 모든 항산화제를 싹 다 제거해서 제가 종종 몇 번 말씀 벌써 드렸습니다. 무취, 무색, 무미, 맛도 향도 색도 없는 화학 물질과 같이 순수하게 정제한 기름,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가 술을 먹으면 알코올 얼만큼요? 아주 적은 양. 그냥 소시able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그저 한 2-3번. 그 다음에 불란서 사람들은 매일같이 식사하기 전에 반주를 하면 좋다고 해서 포도주를 아주 조그마한 잔으로 그저 한 모금 2모금 이렇게 먹는 것들을 7년 하면
암이 발병이 됩니다. 예, 적은 양이지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술을 한두 모금을 먹었다고 해도 위에 아직 음식이 소화 과정에 있다고 하거나 식사와 같이 먹으면 잡수시는 당분이나 전분이 당분이 돼서 그 당분이 바로 알코올로 변하기 때문에 술을 전혀 입에 안 대도 과식을 하시는 분, 항상 과식이 되고 간식을 하시는 분은 위에서 알코올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방간도 되고 간경화증도 되고, 물론 남자가 술을 먹으면 간경화증이 오고 그 다음에 급기야 간암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일이 많지만, 여자가 술을 먹으면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담배에서 나오는 이 방사선도 물론 문제가 되죠. 하면은요, 고기, 레드밋 하면은 소고기, 돼지고기의 빨간 부분, 닭고기의 빨간 부분, 이런 것들은 다 피를 뽑지 않은 그런 데는 다 레드밋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방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지방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지방에는 모든 환경에서부터 밀려오는 탁신, 화학 물질들이 거기에 보관되면서 몸에 피해를 막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 네,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독소면 어떤 독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차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알코올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알코올을 말합니까? 하고 질문하시겠죠? 비어, 그레이프 알코올, 그러니까 포도주, 아니면은 한국에는 정종, 그 다음에 또 그게 뭐 하얀 거 있죠. 아주 독한 거, 그런 거, 또는 막걸리, 그 다음에 비어, 이런 어떤 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시겠죠.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알코올분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미량도, 예, 그리고 알코올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하게 발병하는, 유방암이 발병되는 그런 것을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고기, 특히 레드밋에 유방암이 발병되는 리스크가 아주 증가한다고. 이것도요, 고기의 양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이 고기를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먹는 거는 그저 아주 100에 한 사람이 유방암에 발병된다고 하면은요, 돈이 많으신 분일수록 육식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허구한 날 육식을 하며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밥상을 받을 때마다 육식을 하시게 될 때에 그 발병률은 한 7배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의 단백질이 문제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포화 지방이 문제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숨어 있는 독성이 물질이 문제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여성 호르몬이 문제냐, 이것이 다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면은요, 아주 단단한 지방 하면은
버터 종류를 말하겠죠. 그리고 소프트닝이라든가요. 네. 그런데 이 지방이 그다음에 free fat 하면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씨앗이나 넛 종류에서 정제한 지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데 이런 그 모든 암과 성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끄는데 이 동물성 포화 지방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free fat 하면은 free fat 안에는 메요네즈, 그다음에 마주린은 그건 버터도 아니고요. 그 식물성 지방을 산소를 압축해서 집어넣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진대사 과정에서 유해산소, free radical, 유해산소를 만들어서 우리 모든 세포의 막, 세포막, 그다음에 세포의 핵막, 또 미토콘드리아의 막, 모든 이런 막을 좀먹어서 세포를 파괴시키고 극기하는 핵 물질 안에 있는 유전인자 물질까지도 파괴시키는, 좀먹어버리는, 그래서 극기야 암이 발병하는 그런 것에 공헌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제린은 대단히 나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쿠킹 오일, 프라잉 오일, 샐러드 오일이 벌써 우리가 샐러드에 뿌릴 적에는 이미 산화된 산화 지방이며 변형 지방이 대단히 그 퍼센테이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을 알리브 오일과 레몬 가지고 만드시면은 금방 만들어서 금방 쓰셔야 됩니다. 잠깐 이거는 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래 가지고요. 이 리서치 하신 분들의 발표에 의하면은요. 이 지방이요. 네? 이 나라별로다가 해봤는데요. 일본이나 타일랜드 같은 데는 아주 지방을 적게 먹기 때문에 여자의 유방암 발병률이 아주 적은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저먼 이런 데서는요. 육식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무엇을 잡수시느냐 하면은 이 포화지방이 많이 있는 우유, 밀크, 카우스 밀크, 그 다음에 치즈, 버터, 그 다음에 에그, 계란 이런 데는 포화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독소도 따라서 많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많으며 일본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은요. 도대체 단백질이 문제냐 지방이 문제냐 하고 할 때에 지방에 저장되어 있는 환경에서부터 이 동물도 노출된 그 모든 독소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DDT라든가 DDE라든가 PCR이라든가 이런 그 케미칼, 이 환경에 폴루션 되어 있는 것들이 동물도 예외 없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지방에다가 그거를 축적을 해 놓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체중이 있고 지방세포가 있으신 분은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었을 적에 증세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포에 갖다가 저장해 놓기 때문에 그 피해가 금방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지방세포가 별로 없이 조금 체중이 정상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한 사람은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금방 반응을 보이며 아주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이런 그 독성 물질이 아주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인 그 자체도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예, 이 육식에 있는 페닐아라닌, 그다음에 트립토판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임뮨 세포에 그 T 세포 중에서 T 세포가 세 가지죠. 헬퍼 T 세포가 있고 T 킬러 셀이 있고 T 사이토 뭐 톡식한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는데 그 T 킬러 셀은 금방 피해를 안 받지만 다른 것 둘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임뮨 시스템의 그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발병하는데 그걸 컨트롤을 하고 진압을 빨리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 내가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폐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유방암에도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뿐입니까? 이 독성 물질, 독성 물질이요. 자연에서부터 우리에게 밀려오는 독성 물질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미칼이죠. DDT라든가 DDT라든가 DDE라든가 PCR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 독성 물질이 우리가 쿠킹을 할 때 생기는 여러분 주로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벤조피린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고기를 차콜에다가 브로일한 고기에서부터 그 기름이 타면서 그 연기가 다시 올라와서 고기에 엉겨붙는 그 발암 물질이 바로 벤조피린인데 담배에 600가치의 시가렛을 연소시킬 때에 생기는 거와 똑같은 양의 벤조피린이 레드밋 2파운드를 차콜에다가 구울 때에 생기는 것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브로일드 차콜에다가 브로일 할 때 고기를 밑에다가 놓고 지방이 타서 그 연기가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요리법을 사용.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로 이 독성 물질은 아주 100%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거. 위암, 대장암, 폐암뿐만 아니라 여자의 유방암의 원인도 되고 있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발암물질, 이 독성물질, 지방에서부터 유리되고 있는 이 독성물질을 탁신이라고 하는 그 밑에다가 확실히 넣었고요. 나이트로소아민, 나이트로소아민은요, 나이트로젠은 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야채를 소금에다 처리하고 피클링 만들 때 나이트로젠이 많이 생기고요. 아민은 단백질이 또 변화를 일으킬 때 아민이 생겨. 아민 하면은 그거는 아미노산 계통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로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호르몬제입니다. 여성 호르몬제예요. 네. 여성 호르몬제는요, 물론 이 동물성 이 지방에 있고 동물의 고기에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호르몬. 네, 호르몬도 같이 이 육식을 하실 때 따라옵니다. 그러는데 이 호르몬은요, 이들의 사료에 빨리 자라라고, 특히 닭고기 같은 데는요, 빨리 자라라고. 왜냐하면 늦게 자라면은 병이 들기 때문에 마켓에 에러블 먹을 수 있는 육류로 팔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자라라고
호르몬제까지 사용하는데 바로 거기에는 호르몬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에 요즘은요 10살 전에 벌써 초경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자기의 호르몬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그 호르몬 때문에 바로 몸에 이 여성 호르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 세포와 조직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제가 외부에서 이런 육식을 해서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이런 유방암, 그 외에도 여성의 장기에 여러 가지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참으로 이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제를 늘 복용하심으로써 두 가지 유익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골다공증이 예방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심장 질환을 예방하시려고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아서 잡수시는데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의 반응으로 인하여 바로 이 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 발표한 리서처들의 보고에 의하면은요, 이 여성 호르몬의 리스크 중에 크게 손꼽는 것이요, 브레스트 캔서의 리스크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성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군요. 우리 환경에 오염된 것 중에 물, 흙, 동물에 이렇게 오염이 된 게 우리의 페스티사이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식탁에도 페스티사이드가 적지 않게 올라옵니다. 이 프레쉬한 프루트에도 페스티사이드가 노출되어 있어서 그 영양이 축적되어 있고 좋은 사과의 껍질도 까먹어야 되고 많은 플레보노이드라는 안타이옥시단트가 많은 그 아까운 껍질을 까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페스티사이드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야채들, 그 다음에 우리의 집 주변에, 그 다음에 농촌에는 물이 두 가지 종류죠. 그냥 강에서 시티 워터로다가 해서 클로린을 처리해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되는 드링킹 워터,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요. 또 우물에는 두 가지, 하나는 볼이면은 시골에서는 그냥 좀 깊이 파서 샘이 나오면 하는데, 그 주변에 어떤 농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낙농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물에 오염이 있을 수 있고, 요즘 지금 아마 그것이 메릴랜드인가요? 어디에서 그 강에 물이 오염이 됐는데 그거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드링킹 워터로 보급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한 지역에 대폭적으로 암 환자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즘 그거를 리서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페스티사이드는요 왜 암을 일으키느냐 하면요, 구조학적으로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이 유방 조직이, 그 조직의 그 리셉터,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 리셉터가 있습니다. 유방 조직에는요. 거기에 흡사하기 때문에 이 페스티사이드가 싹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보니까 이게 에스트로겐이 아니고 발암 물질에 속하는 페스티사이드인 거예요. 케미칼. 이래 가지고 또 암이 됩니다.
그저 처삼순 볼초하듯 대략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인데 이래도 라이프 스타일을 아직 바꾸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채식을 하는 분이셨고 본래 인류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과일과 야채와 또 곡식과 견과류와 씨앗과 이런 홀섬한 좋은 깨끗한 음식을 먹도록 우리 소화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의해서 균형이 딱 잡히게 신진대사를 하며 우리 몸이 지금 현재 유전인자로서는 적어도 120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유전인자를 지금 우리 세대가 갖고 있다는 이런 학자들의 발표입니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째로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남자보다. 물론 남자들도 받죠. 그러나 1년에 한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으로서 족한데 스트레스 중에 가장 농축되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자기의 스파우스, 반려자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치고 덮치게 몇 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면역이 딱 좌절이 되기 때문에 면역이 튼튼해야 바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암이 발전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고 암이 발전이 지금 어디서 되고 있는데 벌써 이 면역체가 돌고 정말 관리하다가 가서 게릴라전을 해서 싹 진압을 시켜서 없애야 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이 완전히 좌절돼서 된설이 맞은 것처럼 기능을 안 하게 되면은 암이 그냥 일사천리로 자라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첫째로 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ptimism, 아주 낭만적이고 해피하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 다 주님께 맡기고 항상 평안한 것처럼 하늘이 주는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이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암이 잘 안 걸린다고 돼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유방암도 발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사람의 정서신경과 면역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플레보노이드, 뭡니까? 항산화제죠. 이 항산화제, 여러 가지 종류의 항산화제가 우리 몸에 이미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유해산소, free radical damage를 세포가 손상 입고 되는 것을 빨리 다 진압을 시켜버리면은 안 되는데요. 바로 이런 항산화제는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아시지만 과일, 야채, 거기에 항산화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다 암을 예방시켜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먹거리로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은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GMO 유전학적으로 조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체질적으로 타고난 체질로서 또 후천적으로 자가 면역 증세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척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주 단순하게 난 GMO를 골라서 잡수셔야 됩니다. 저도 체질이 타고나기를 아주 예민하고 까다롭게 타고났기 때문에 저 GMO 트리트 하나 먹으면은 금방 몸이 아주 싫어하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 그러니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일, 신선한 야채, 그리고 전곡, 정제하지 않은 곡식 종류, 그 다음에 견과류, 씨앗들, 이런 거에서 정제하지 않은 지방, 정제하지 않은 단백질, 정제하지 않은 함수탄소, 이런 것들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양분을 흡수하심으로써 바로
87% 이상의 브레스트 캔서가 예방된다고 돼 있어요. 식사가 이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월넛은요. 호두죠. 이 호두를 매일 자기 소화력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에브리데이 잡수시면은요. 이거는 누가 했냐면 마셜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메디슨에서 리서치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파이토스테롤이 있고 오메가3가 많고 항산화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 유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그 리셉터를 블락킹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이 월낫입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챙겨 잡수시고요. 그 다음에 레드밋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스킵하고요. 알코올도 말씀드렸고, 그러나 담배, 간접흡연 이것도 직접적으로 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며 여러 가지로 해롭기 때문에 이것도 다 피하시고 살피셔야 되고, 페스티사이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요, 우리 요즘 방사선 처리한 그 음식이 또 마켓에 많이 나와 있죠. 그것이 그 시간이 경과하여서 다시 그게 싹이 나거나 이러면 특히 마늘, 감자 뭐 이런 싹이 잘 나는 것들이 방사선 처리한 식품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방사선 처리 안 한 거를 잡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단을 목적으로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죠. 감기가 들었는데 쉽게 낫지 않기 때문에 폐렴이 있나 해서 체스트 엑스레이, 폐 사진을 찍죠. 20살 전에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서 방사선에 노출되면은 그 사람이 40대 후반기에 유방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크니, 이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으로 하고 또 치과에 뿌리에 뭐 어떻게 됐나 하고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얼굴도 이 폐하고 가깝고 유방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선장기는 방사선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하는 일을 엄청 삼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기를 잘 순산하시고 아기를 수유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쌈에서 젖이 그냥 말라 없어지게 하시는 분은 훗날 유방암의 발병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유를 시키시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지름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니플, 젖꼭지가 들어가 있으면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수유를 시키기가 많이 힘드니까 벌써 임신 중에 젖꼭지를 튼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비법을 사용하시고, 젖꼭지가 사실은 옛날 어른들은요, 아기가 여자 아기면 2주 안으로 젖꼭지를 꼭 눌러서 빼줍니다. 그러면 젖도 몇 방울 나와요, 그때는. 그래야 그 아이가 훗날 커서 아기 나이 할 때에 젖을 먹이겠는데 아주 젖꼭지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이 수유를 시키는 것은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지름길.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잡수셔서 노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또 임신까지 하시고 또 수유까지 하실 때에 굉장히 유방암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성 호르몬의 노출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악성 유방암이 생기며 그것이 뇌나 폐로 전이되면서 생명을 붙들래야 붙들 수 없는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유방암에 많이
발병이 되느냐 하면은요. 초경을 아주 일찍 어린 나이에 했고 또 갱년기가 50세가 훨씬 지나서 50 중반 이후까지 계속 갱년기가 오지 아니하신 분들이 60대에 접어들고 60 중반 그렇게 됐을 때 이 유방암이 생기는 확률이 통계학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유방이 에스트로겐의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월낫 같은 거를 수시로 잡수셔 두시는 것은 굉장한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촌 하면은 부모, 형제, 뭐 요런 그 다음에 자기 자녀 요건 다 일촌입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고요. 이제 일촌은 그렇게 하는데 일촌 중에 유방암의 진단을 받았거나 전립선 암에 받았거나 대장암 이 세 가지의 암의 진단을 받은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은 유방암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유방암을 미리미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고 이런 예방책을 하시고 요즘같이 육식하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이런 시기에는 아마 철저히 채식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셔서 예방하심으로써 70세에 아주 아름다운 노년기를 그리고 누구든지 귀는 순해지고 입은 무거워지고 눈은 총명해지고 참 철이 나고 지각이 들어서 참으로 70대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한 10년간이라고 봅니다. 건강한 70대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